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SVB 은행 이슈가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상승 출발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은행 이슈가 해결이 되면 또 긴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는 이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S&P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근데 혼조하게 마감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뭔가 저항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앞으로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이슈는 이미 그 전일, 이미 어제 한국 증시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 SVB 은행 이슈는 이미 아시아장에 다 반영됐던 이슈고, 오늘은 뭐 미국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시아장에 아무런 이슈가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은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다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가 보시면 종합이 한 1% 넘게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1% 가까이. 오늘 강했던 게 뭐 요거의 영향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US 스몰캡 2000이라 돼 있죠. 미국 중소형주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안 그래도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얘가 1% 가까이 올랐죠. 뭐 이런 점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대형주 지수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제각각인데 사실 그 US 그 미국 그 스몰캡 2000 뭐 혹은 뭐 러셀 2000이라고 부르는 중소형주 지수들은 잘 보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움직임이 상당히 흡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상승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추측 정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에도 나스닥은 좀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인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어떤 여기 있는 중요한 분홍색 라인 그어놓은 거 있죠? 이 자리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빨리 저 위로 올라가거나 저 밑으로 내려가거나 해야 이제 이 자리의 싸움이 끝난 건데 계속해서 이 자리 부근에 붙어 있으니까 일단 그죠? 오늘 밤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어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어제는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반드시 하락을 했었어야지 포지션을 들고 가거나 할 수 있는 날인데,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락 마감 해줬고, 뭐 오늘은 사실 어제만큼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어제만큼 오늘은 반드시 하락해야 돼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오늘은 뭐 조금 올라도 뭐 괜찮긴 한데요. 이 정도 올라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하방이든 상방이든 나스닥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그죠. 이 12,850을 빨리 시원하게 돌파 한창 해야 이래야 뭐 주식을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 빨리빨리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스닥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날, 오늘은 반드시 뭐 하락해야 된다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중요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독일이고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코스피고 뭐 코스닥이고 간에 뭐 예, 나머지 친구들 미국 나스닥 빼고는 지금은 딱히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막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도 뭐 나스닥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오늘 밤도 중요하다고 막 이걸만 밤새면서 볼 건 아니고 오늘 밤 아무런 이슈 없거든요.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 예정된 거 이런 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옐런이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얼마든지 시장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그런 점들은 주의해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이 망했다는 뉴스가 언제 나올지, 은행이 뭐 인수합병됐다는 소식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푹 주무시고 아침에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어제 나스닥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12,850 부근에 올라오면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일단 한번 때려놓고 그다음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갖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봐서 괜찮네 그럼 들고 가는 거고, 아니네 그럼 다음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하여튼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그냥 이제 쭉쭉쭉 있었던 일들이나 좀 점검을 하고 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평상시처럼요. 참 그 보고서 하나만 좀 볼까 하는데요. 요거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증권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 이 코코본드 사태 그죠? 이번에 AT1 채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공포감의 전염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일매일 영상에서 AT1 채권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저 AT1 채권 탓이 사실 굉장히 크긴 큽니다. 사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 뭐 그 위기의 가계도 있었죠. 무슨 은행이 망하고 무슨 은행이 망하고 무슨 은행이 망하고 무슨 은행이 망하고 쭉쭉쭉쭉 막 새끼를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SVB 해결됐고 뭐 중간에 뭐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CS라는 카드가 있는데 CS도 사실 해결이 된 거긴 합니다. 왜냐면 그, 그 UBS인지 얘네가 그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해결이 되긴 됐는데 근데 이 CS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AT1 채권이 이제 깡통이 났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CS 문제 자체는 해결됐을 수 있지만 CS가 이 남겨놓은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VB가 어떤 그 위기에 싹을 틔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은행 신뢰도 문제. 얘는 이제 예금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원흉이고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는 예금자가 아니고 이제 채권 투자자들, 은행 투자자들을 이제 긴장에 떨게 만든 이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축으로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은행 위기를요. SVB는 예금자를, CS는 은행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와 관련된 뭐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한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CDS 급등하면서. 하여튼 도이치뱅크는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보시면은 그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CDS가 급등하고 폭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 어디에 써 있더라? 도이치뱅크가 AT1 채권을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왜 안 보이냐 이렇게.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1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략적으로 잘 써놓은 거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잘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뭐 독일 증시 보이고 있네요. 독일 증시 일단 먼저 좀 보자면은 일단은 그죠? 그 유리천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긴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유리천장이었죠? 여기 어디가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리천장에서 밀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도이치뱅크가 한번 급락을 하면서 이게 밀렸던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유리천장 부근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 저항 테스트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독일 증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지선들이 있고 위쪽으로도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 독일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 예정인데 위쪽에 있는 유리천장을 이제 박살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언제 이렇게 N자로 또 여기 자리 못 넘어가면 또 N자로 쭉쭉쭉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위기지 않습니까? 미국 중소형 은행들 제가 아침에 그 걔네들 그 은행들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은행들 제가 주가를 쫙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 이제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 걔네 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중이고 어젯밤에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대음봉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수들이 유리천장을 박살내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의심은 계속 해보긴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밤에 이런 거를 오늘 밤에 여기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증시는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야 이거 여기 돌파한 척하고 좀 더 오를까 아니면 또 다시 비실비실할까,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뭐 상해종합 다소 뭐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박스권 하단 그죠?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력 테스트 뭐 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이 정도. 뭐 위안화 환율도 답답한 구간이라 뭐 딱히 뭐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뭐 조금 더 오르던데 뭐 조금 더 오르면서 유리천장을 이제 깼죠. 이 위쪽에 뭔가 보이지 않게 뭔가 저항이 있어서 잘 못 올라갔던 버벅거렸던 공간을 오늘 일단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일단 힘은 빠집니다. 예, 보시면 일단 별로 힘은 없어요. 어떤 자리를 그 유리천장이라는 이런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면 이제 오늘 뭐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요즘 확실히 시장이 힘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좀 조심조심 오르는 겁니다. 예, 막 신나게 올라가진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은행이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일단 뭐 주식은 올라가 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안불안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올랐더라도 일단 음봉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그 옛날 유리천장이었던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좀 격전지가 또 되지 않을까. 오늘 돌파한 차겠지만 과연 진짜 돌파한 차이냐? 우리 이런 거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불안감을 타고 살금살금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한번 쭉 본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왜 올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가 뭐 1% 가까이 오른 게 코스피에 영향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316 돌파한 차겠죠. 그러니까 뭐다 결과적으로 어떤 천장이 있던 거를 또다시 극복했다. 또다시 레벨업이다.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렸겠느냐? 최소한 319, 320까지는 목표치가 일단 열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늘 오버슈팅 냄새가 좀 살짝 있긴 있어요. 오버슈팅이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버슈팅인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상승에서 이제 좀 독특했던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우리 의심 정도는 하자 이 정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물론 이렇게 뭐 추세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뭐 코스피를 뭐 제가 뭐 하방 포지션을 이거 뭐 그 뭐야 코스닥처럼 그렇게 막 강조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일단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거의 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오래간만에 추세선 한번 그어 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예, 오늘 일단 살짝 돌파 한착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추세에 변화가 생기긴 하겠다라는 것이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위쪽에 워낙 저항 많으니까 뭐 일단 코스피는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뭐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답답할 수 있고 뭐 조만간 또 꺾일 수도 있고 오늘 상승 내용 자체도 좀 별로 좀 깨름직한 면들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코스피는 오늘 일단 라인을 돌파 한장 하긴 했었더라도 일단 뭐 그렇게 뭐 주의하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할 건데 아무튼간 오늘 오늘 코스피는 그래서 일단 라인을 일단 분명히 돌파 한장 라인 돌파 한장 했고 중요한 저항 직전 저항 자리 이런 자리 돌파 한장 했고 뭐 그래서 상승 목표치 더 열리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16이라는 자리를 지난 3거래일인가 4거래일 동안 못 넘었었던 자리잖아요. 316을. 근데 이제 오늘 316이라는 자리가 이제 무거운 저항인데 무거운 저항을 이제 돌파 한창 하는 거 괜찮은 모습인데요. 원래 이렇게 이런 자리 돌파 한창 할 거면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돌파 한창 했던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돌파 한창 하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또 시장이 또 꺾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요. 오늘 일단 좀 힘을 좀 많이 쓴 편이긴 합니다. 사실 오늘 오히려 이제 더 긍정적인 어떤 뭐 상승에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면은 316을 살짝 넘어가서 있는 뭐 그 정도 모습이 어쩌면 힘을 좀 아껴 쓰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좀 힘을 좀 몰아쓴 그런 측면은 분명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뭘 보고 이제 힘을 몰아썼다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같은 게 보시면 한 번에 6% 7%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 그 한국 변동성 지수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지수들을 보시면은 이 끝자리 같은 데서 보세요. 끝자리 같은 데서 막 하루에 막 5% 6% 이렇게 막 폭락하고 나서 되돌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대음봉 뒤에 이렇게 되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대음봉, 투매 이런 것들 뒤에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요.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죠? 작년 11월부터 해서 17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요. 이 변동성 지수는 딱딱딱딱 뭐 17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서 반등하고 이러지 않아요. 조금 좀 오차 범위가 좀 큽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16.5에서 한 17.5 정도 사이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보통 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좀 그 중요한 그런 매물대까지 한 번에 폭락을 해서 내려왔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4월이니까 거의 한 4개월 동안 버텼던 자리인데, 이번에 뭐 지금 그 미국의 은행 이슈 한 가지 SVB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뚫고 계속해서 17 밑으로 가서 이제 15, 14로 갈 수 있겠느냐, 의심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의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죽었던 것이 속임수였다면은 다시 이제 이런 구간이, 다시 변동성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펼쳐지는 거를 기대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 변동성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면요. 빅스도 사실 뭐 물론 빅스는 조금 더 내려가도 됩니다. 빅스는 바닥으로 보이는 자리가 보통 18.2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18분까지 한참 더 빠질 수 있어요. 거의 한 10%더 빠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빅스도 거의 뭐 바닥 부근에 좀 내려온 측면이 좀 있긴 있고요. 동시에 이제 코스피도 이런 자리들까지 내려왔으니까 야 이거 좀 수상하지 않겠냐, 다시 또 평화가 끝나고 또다시 불안한 시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언젠가부터 이 더러운 꼬리들이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차트 보기가 좀 영 더러운데요. 아무튼 요런 걸 좀 임의로 좀 지우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입니다. 24.3 정도. 웬일로 선이 잘 그어지네요. 24.3 정도 부근에 오면은 나스닥도 보시면 11월이죠. 예. 나스닥도 이 자리예요. 11월 30일, 12월 초 작년 그 자리쯤부터 해서 계속 나스닥도 24 얼마 부근이 되면은 항상 얘도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24점 얼마에서 30까지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얘도 지금 거의 다 내려오긴 했어요. 얘도 물론 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상당히 지금 건전하게 잘 죽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얘도 4개월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근데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4개월 동안 잘 버텼는데 이번에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 있냐? 우리 좀 의심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은행 위기도 뭔가 하나 해결됐다 그러니까 다시 또 긴축 우려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니까 나스닥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나스닥 변동성, S&P 변동성, 코스피 변동성,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 몇 달 동안 만들어놨던 바닥권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조금 좀 이거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우리 의심 정도는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리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급등도 사실 만들어낼 수 있긴 있어요. 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스닥하고 S&P하고 한 번씩들 한번 보세요. 이거 나스닥 지금 보시면 이건 아직까지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12,850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 일주일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아직도 상승 중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으면 대폭등 가능합니다. 대폭등을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폭락보다는 이 대폭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폭등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는 게 맞긴 맞는데, 네, 일단 그죠? 뭐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뭐 가면은 아래쪽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터지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S&P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S&P는 사실 여기서 급등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급락이 S&P는 조금 더 합리적인 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P는 이제 급등을 하기에는 아직 머리 위에 정리되지 않은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S&P는 지금 차트상 일단 급등을 할 준비는 별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S&P 같은 걸 보시면은 급등보단 그러니까 S&P는 변동성 지수가 많이 튀어오르면 얘는 방향성은 아래쪽이 맞겠죠, 얘는요. 근데 일단 뭐 나스닥이나 지금 코스피 이런 거를 보면은 얘네는 방향성이 혹시나 위쪽으로 잡힐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근데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풋옵션들 이렇게 막 밟아버리고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 밟아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꼬라지 뭐 환율 뭐 은행 위기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설마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위쪽으로 급등을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고민 좀 잘 해보긴 해야 돼요. 이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뭐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폭락한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 물론 저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긴 보는데 무조건 아래쪽이야라고 못 박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또 뭐 옐런이나 파월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대폭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물론 근데 그럴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위기의 지금 베이스는 뭡니까? 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 그 은행에 대한 믿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믿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파월과 옐런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살아납니까? 그게 말 한마디로 믿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계속 지속될 거고 그렇다면 변동성 지수가 지금 저렇게 되면은 시장이 급등을 하겠냐? 급등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쨌든 위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콜옵션들 꼬라지를 보세요. 콜옵션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지금 4.8 물론 이거 옵션은 이제 행사가에 따라 지금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콜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지금 쭈루시 모으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 돌파한 차감 뭐예요? 이 자리 돌파한 차감을 레벨업 되면서 콜옵션도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 급등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죠? 콜옵션 또다시 100억. 예, 개인들이 또 콜옵션 또 뭔가 100억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상방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여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상하게 보시면 뭐 개인들이 콜을 샀는 일단 뭐 누가 샀는지 모릅니다. 저게 이제 개인의 탈을 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코스피의 유구한 역사에서 보면 콜옵션 개인의 콜옵션인 순매수가 막 100억씩 넘게 들어오면은 그 뒤로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23일인가? 3월 23일인가 그날 콜옵션 개인 100억 찍히고 나서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못 갔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일단 110억 찍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 급락하고 풋옵션도 보시면 지난번에 있는 직전 저점을 초강력하게 지금 붕괴시키는 모습 약간 속임수 아니냐라는 냄새 정도는 납니다. 지금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의심해야 된다. 오늘의 시세를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이제 본인 몫이신 거고요. 네, 그런 점들을 의심해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코스닥 오늘 뭐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네, 코스닥 위험 관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쪽에 또 약한 유리천장이 또 보이긴 보이나 이게 유리천장이 있다고 해서 강력한 매도세가 보인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잘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하고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코스닥은 계속해서 위로 밀려가는 그림이고 이런 시세의 끝은 보통 이제 대폭등, 오버슈팅 이런 게 한번 나와야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예. 뭐 꼭 이번에 오버슈팅이 나올 거야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지금 힘을 아끼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마라톤 뛰듯이 페이스 관리 해가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특별히 할 말 없죠. 92원 오늘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일단 지지력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잘 버티고 있고요. 참 요거 이야기하려다 깜빡했네요. 241선 관련해서 뭐 시장을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장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도 241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환율에서도 241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아무튼 이평선 241선이 꼭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평선의 그 이평선 선택 뭐 61선을 볼 거냐 121선을 볼 거냐 뭘 볼 거냐는 이제 본인의 이제 매매 성향 본인의 투자 스타일 난 장기적으로 한다 그럼 장기적인 이평선 보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번에 뭐 어떤 포지션을 지금 진입한 지 240일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1선 이런 거 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름 이게 이제 어떤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선이라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뭘로 해야 잘 보이려나? 하여튼 색깔 그냥 빨간 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 선이 코스피 선물에서 그려져 있는 그 코스피 선물 차트에서 241선입니다. 이거 뭐 다른 거 안 보고 241선만 한번 볼게요.
241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빨간색 선에 이 테스트로 보셔도 됩니다. 시장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요. 자, 보시면 지금 241선에 한 번 도전했다가 그죠? 한 번 여기 길게 도전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41선에 재차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241선 터치하면 좋지만 터치 못하면 뭐다? 두 번이나 241선에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터치도 못하고 그냥 다시 아래쪽으로 밀리는, 아래쪽으로 쭉 갈 수도 있는 이런 더러운 모양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올라오면서 그 241선과 지금 테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길게 테스트했고 한 번 길게 테스트했고 살짝 밀리면서 한 번 더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밀렸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예요. 이번에는 갈 거면 돌파 한 착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일단 거의 터치하기 직전인데 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B끝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241선이 다시 이렇게 쭉 아래로, 241선 빨간색 선은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주가는 다시 241선과 이평선을 그 이격도를 쫙 벌리면서 쭉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거 환율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 이런 자리들.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환율을 보시면 241선 위에서 쭉 올라왔죠. 한번 붕괴시켰어요.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붕괴시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번 이제 241선 부근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돌파 한 착 하려고요. 한 번 일단 돌파 한 착 시도했는데 한 번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밀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파 한 착 시도입니다. 다시 한번 돌파 한 착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번에도 돌파 한 착 한다면 뭐예요? 이거 진짜 돌파 한 착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식화시켜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24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최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아니네요. 241선 지금 보시면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주가는 쭉 올랐다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고 한번 밑으로 밀렸었고 다시 한번 지금 위로 올라가려 시도했는데 여기서 지금 찔끔 밀린 상태고 다시 한번 안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검은색 241선과 이 빨간색 주가는 쭉 이격도를 벌리면서 한번 또다시 슈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이평선으로 뭐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저렇게도 볼 수 있다. 241선 하나 딱 그어놓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넘나 안 넘나 저런 것들 잘 보시면 된다. 241선이 어떤 통상적으로 이 무거운 증시의 저항 자리와 보통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41선 좋아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보시면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241선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241선 부근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갈지 큰 추세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241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은 약간 슈팅 이런 거니까 다시 이격도 줄이러 내려올 거고, 너무 많이 갔으면은 또다시 이격도 심하니까 줄이러 올 거고, 241선 부근에서 계속 논다라는 거는 또 다시 어디로 이격도를 벌릴지 고민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평선 하나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오르니까 코스피 올랐을 거고. 근데 이 보시면 약간 유리천장 느낌은 있습니다. 얘네도요. 삼성전자 63,000원 부근에서 뭐가 있긴 있네? 뭐 이 정도 느낌? 하이닉스도 보시면 89,000원 여기 언저리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있긴 있지만 작죠. 그죠? 강력한 매도세는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P는 별로 할 말 없는 뭐 그런 자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애매한 자리에 와 있어서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나스닥 그죠? 나스닥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라고요. 오늘은 뭐 조금은 올라도 되긴 됩니다만은 하여튼 어제의 매도세가 막 진짜라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밤에 보셔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이제 긴축 우려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뭐 생각이 좀 옮겨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은행 위기가 또 이제 발목을 잡을란지 뭐 이런 점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죠? 오늘도 뭐 금리
뭐 금리들하고 뭐 이런 것들 잘 뭐 보시면 될 텐데, 이 지금 분위기라면 이렇게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증시에 일단은 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또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뭐 다른 건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냥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들, 뭐 달러 봐야 된다, 뭐 빅스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